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무TV의 천정무입니다. 오늘은 좀 지난 얘기지만은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황당 사건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에서 한 발언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이 미국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했냐 하면 자기네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언이 아니고 작심하고 진심으로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징계 같은 더 큰 뉴스에 묻혀버렸지만은 꼭 한번 짚어봐야 할 중대 발언입니다. 송영길이 누군지는 아시죠? 지난 6월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이를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자마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금지 법안을 제출한 장본인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만으로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데 이미 큰 공을 세웠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싶었는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아예 발가벗고 나섰습니다. 북한조차도 송영길만큼 뻔뻔한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에서부터 2005년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그리고 2018년 싱가폴 미북 정상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로 미국의 핵무기를 덜먹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육자회담에서 2년이 넘도록 북한과 핵협상을 해봤지만은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송영길의 주장과 유사한 논리를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보유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은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데 북한 당국보다 더 열성적이고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셈입니다. 서양 격언에 more Catholic than the Pope라는 말이 있는데 교황보다 더 신앙심이 깊은 가톨릭 신자라는 그런 뜻이죠. 송영길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한 후에 김여정의 하수인이라는 그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북한의 노동당 간부나 당국자를 이기겠다는 그런 열정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이걸 당당하게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송영길이 발의한 대북 전단 금지법과 이번 국회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와 얼굴 붉히고 대북 정책으로 정면 충돌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는 사실 큰 부담을 주는 짓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바이든 간의 대북 정책 공조를 망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김정은에게 더 충성하는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적화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송영길 같은 하수인들을 핵심 요직에 앉혀서 위임 통치하는 게 북한이 직할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유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북한과 내통하는 주사파들 약점 잡아서 지침만 내리면 대한민국을 지방정부처럼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송영길이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 노동당과 외무성 간부들한테는 오히려 원성을 좀 들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김정은에게 깨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동무들이 최고 존엄을 목숨으로 사수하겠다고 모두 입버릇처럼 떠들기만 했지
왜 송영길처럼 채통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발가벗고 나서서 공화국의 핵무력을 정당화할 놈은 하나도 없나? 공화국에 송영길 같은 충신 한 명만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겠나? 말로만 충성하지 말고 송영길 반만 좀 해봐라.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이런 질책이나 듣고 거기에다가 송영길 따라 배우기 운동이라도 벌어지면 북한 간부들 자존심 좀 상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주장이 어떻게 틀리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무기 보유와는 무관합니다. 미군이 한국전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평택까지 후퇴하고 3만 7천에 가까운 목숨을 잃으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핵무기로 이기는 대신에 휴전이라는 무승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월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미국은 핵무기 사용해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협정이란 이름에 사실상 항복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금보다 핵무기 몇 배 더 갖고 있을 때도 북한은 푸에볼로호 납치하고 미군 정찰기 격추하고 판문점에서 미군들 도끼로 마음대로 살해하고도 무사했는데 어떻게 미국 핵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핵무장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무장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소위 대조선 적대시 정책입니다. 1992년 1차 핵위기부터 2005년 북한이 핵 억지력 보유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핵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주장만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핵 보유 선언과 1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할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을 한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방법으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게 새로운 미북관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대북 안전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어느 합의 문서에도 미국의 핵을 문제 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먼저 적대정책을 포기해서 북한이 핵 없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동문서답만 하고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까지 북한이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득이 핵을 개발했다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몇천 개 갖고 있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그때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게 북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은 미국이 핵을 수천 개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핵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은 북한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송영길이 강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했으니까 핵을 포기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5 제6항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소위 CBID 의무를 창설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는 이에 반대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국제법의 효력을 가집니다. NPT가 인정한 5개 합법적 핵 보유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 3개국은 핵 보유를 금지하는 NPT에 처음부터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핵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제 규범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나라와 북한의 핵은 국제법상 성격과 지위가 전혀 다릅니다. 송영길의 주장은 북한 핵에 관한 이런 기본적 사실을 무시하고 북한 핵과 미국의 핵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혹세무민입니다. 국제정치와 외교 안보에 대한 초보적 상식이 없는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런 사람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막말 수준의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과 국회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데 송영길이 기여한 목도 반드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